파4에서 세컨샷, 파5에서 서드샷을 항상 그린에 올릴 수만 있다면 타수는 정말 극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린 공략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린 공략에 실패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좌우 방향성은 좋은데 앞뒤 거리가 안 맞는 경우, 두 번째 거리는 잘 맞추는데 좌우 방향이 안 맞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각각 어느 부분에 집중하면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코스에 나갔을 때 이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의 영상을 집중하신다면 분명 타수를 줄이는 아이언샷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항상 앞뒤로 거리가 짧거나 길어 온그린에 실패하신 분들은 어떤 점에 신경 쓰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앞뒤 거리 편차가 심한 분들은 우선 이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KLPGA 통산 2승을 기록 중인 김민선 세븐프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거리 편차의 경우는 컨택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체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은 헤드가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다쳐 맞아서 좀 많이 나갈 거고, 그리고 또 상체가 또 너무 뒤에서 체중이 있다 보면은 헤드가 또 열리고 뒷땅이 나면서 거리가 많이 짧아지게 될 텐데, 저는 이런 경우는 머리를 중심축에 잡아두는 걸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연습장에서 좀 스윙 크기를 조금 줄이시더라도 이 머리가 그대로 있는 느낌을 살려서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머리의 중심축이 뒤로 떨어지거나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로프트 각도도 같이 조금씩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의 중심축을 잡고 스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좀 거리 편차가 적어지고 일정한 터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만약에 샷감이 너무 안 좋고 조금 더 느낌을 잡고 싶은 날이라면은 뒤에서 풀려 들어오지 않는 걸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 척추 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손이 몸 앞으로 들어오는 느낌을 좀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런 건 사실 코스에서 신경 쓰기 조금 어렵고 연습장에서 신경을 쓰면서 연습한 것을 토대로 코스에서 조금씩 신경을 쓰는 그런 느낌으로 칩니다. 네, 김민선 프로가 앞뒤 거리 편차가 심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컨택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항상 일정한 로프트로 공이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골프 스윙할 때 임팩트 되는 순간의 헤드의 로프트 각을 다이나믹 로프트라고 하는데, 이 다이나믹 로프트를 항상 일정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이나믹 로프트를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 김민선 프로는 스윙의 중심축을 잘 잡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척추각을 유지하는 스윙을 해줘야 하는 것인데요. 특히 다운스윙 때 척추각을 잘 유지하면서 손이 몸 앞으로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손목이 풀려 맞지 않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손목이 풀려 맞는 동작을 스쿠핑 동작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골퍼들을 힘들게 하는 동작으로 다이나믹 로프트의 일관성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죠. 이런 스쿠핑 동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김민선 프로의 말처럼 손이 몸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다운스윙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많은 골퍼들이 배치기 동작 때문에 팔이 몸에 막히며 손목을 풀어 공을 때리게 됩니다. 김민선 프로는 이런 배치기 동작이 나오지 않기 위해 한 가지 연습을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연습인지 확인해 보시죠. 이 골반이 앞으로 튀어나가시는 거는 이 오른쪽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보통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게 발이 회전을 할 때 살짝 옆으로 회전을 해주셔야지 좋은데 앞으로 뒤꿈치가 떨어지면서 무릎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들려 맞는 공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웨지 클럽 같은 거를 어드레스 서시고 오른 발등 위에 올려두고 그리고 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치시면은 아무래도 이 웨지가 오른 발등 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튀어나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옆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골반이 튀어나가는 것을 잡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다운스윙 때 오른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배치기 동작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다운스윙 때 오른발 뒤꿈치를 떼는 게 아닌 오른발의 안쪽을 밟아줘야 한다고 하죠. 다운스윙 때 오른발 뒤꿈치를 일찍 떼면 힘의 방향이 앞쪽으로 쏠리며 상체가 들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오른발 안쪽을 밟아주면 힘의 방향이 몸의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올바른 체중 이동이 이루어지고 척추각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죠.
그래서 이를 위한 연습으로 오른발에 클럽을 올려두고 스윙하는 연습을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연습장에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이니 따라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연습 말고도 볼 컨택을 좋아지게 도와주는 추천 연습 2가지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연습인지 영상을 보시죠. 연습장 같은 데서 연습하실 때 공 뒤에 이 매트 끝 정도에 이런 마크 같은 아니면 티라든가 좀 작은 걸 두고요. 이거에 안 맞게 이 공으로 들어오는 느낌으로 치시면은 훨씬 다운블로우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쳐보면은 좀 이런 느낌으로 이 뒤에 아무래도 뭐가 있으면 좀 신경은 쓰이니까 조금 더 가파르게 맞으면서 좀 다운블로우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빈스윙을 많이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끊어서 이 옆에 한번 맞추고 백스윙 올리고 그 다음에 스윙하는 이런 빈스윙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걸 좀 꾸준히 했는데 이걸 하게 되면 확실히 좀 스윙의 이런 변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확실히 좀 적은 것 같아요.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샷들이 확실히 적어지는 게 저의 추천입니다. 네, 볼 컨택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추천 연습 첫 번째는 공 뒤에 마크를 두고 샷을 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습은 다양한 형태로 정말 많은 프로와 교습가들이 추천하는 연습인데요. 필드 위의 과학자라고 불리는 괴짜 골퍼 브라이슨 디셈버 또한 공 뒤에 테이프를 붙여두고 아이언 스윙을 연습하면 정확한 컨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추천했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거슬리는 물체만 있더라도 몸은 그 물체를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특히 뒷땅 미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러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 연습은 빈스윙입니다. 빈스윙이야말로 모든 프로들이 입을 모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연습인데요. 얼마 전 PGA 무대에 진출한 이승택 프로 또한 새유골 채널에 출연했을 때 빈스윙을 그래도 50개에서 100개를 하고 그렇게 동작을 하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실력이 늘었던 것 같아요. 고 이야기했죠. 그만큼 빈스윙이 중요하니 빠르게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매일매일 빈스윙을 해주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앞뒤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정확한 볼 컨택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좌우 편차가 심한 분들은 어떤 부분에 신경 쓰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좌우 편차가 심할 때는 우선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일단 좌우 편차는 에이밍에서 가장 많이 좌우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타겟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보다 아마추어 분들이 그냥 방향 보시고 빈스윙 하시고 이 상태로 들어가서 그냥 치시더라고요. 이러면 어떻게 에이밍을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치셨을 때 우측을 보고 쳐서 우측으로 날아간 건지 아니면 잘못 치셔서 우측으로 날아간 건지 좀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헤드의 이런 밑에 페이스 면을 전체적으로 이 페이스 면이 타겟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좀 어드레스 들어가면서 좀 타겟을 좀 자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게 어려우시다면은 공 앞에 이런 잔디 티클 같은 걸 하나 찍어두고 거기로 맞춰서 서시는 느낌으로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좌우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일단 최우선으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에이밍입니다. 내가 에이밍을 정확히 서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어야 샷의 문제인지 에이밍의 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선 에이밍을 잘못 서고 있다면 에이밍을 잘 서는 게 방향성을 좋게 만들기 위한 첫 번째인데요. 많은 분들이 에이밍을 잘못 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KLPGA 통산 7승, JLPGA 1승에 빛나는 김혜린 프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일단 아마추어 분들이 오류를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얼라이먼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얼라이먼트 부분이 제가 프로암을 많이 나가보면은 대부분 방향을 오른쪽을 되게 많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목표물은 이쪽 왼쪽에 있으니까 궤도 자체가 아웃에서 인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궤도를 많이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나 지금 잘 쓴 것 같은데 자꾸 왼쪽 어깨선으로 목표 지점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세요. 그게 아니라 눈이 볼 위에 이렇게 바로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목표한 지점보다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으로 서야지 사실은 잘 쓴 거거든요. 그래서 셋업을 하시고 스크린에 있는 이 선 방향으로 칠 거다 하면은 옆을 봤을 때 이 선보다 내 몸의 정렬들이 왼쪽 어깨부터 스탠스까지 선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선보다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으로 쓰셔야지 내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정확하고 그 다음에 스윙 패스도
아웃에서 인으로 안 들어오고 훨씬 더 이렇게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스틱 없으시면은 클럽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볼이 여기에다가 놓고 친다 하면은 목표로 삼는 부분에다가 요 앞에 한 두 뼘 정도 앞에다가 스틱을 이렇게 목표물에 맞추는 거예요. 스틱을. 그 다음에 이 스틱에 맞게 가상의 선을 여기 스탠스 바닥 쪽에다가 맞추셔가지고 여기 간격이랑 가상의 선에 요 간격이 잘 맞나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제자리에 서서 그냥 계속 치는 거는 의미가 없고 한 번 칠 때마다 뒤에서 목표물 여기 스틱 잘 맞추고 여기 스틱 끝이랑 내 헤드 요 그루브랑 직각이 되게 딱 잘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틱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방향을 한번 보시고 스탠스를 그 다음에 쓰신 다음에 다시 한번 눈을 이 헤드랑 이 스틱 방향을 가면서 딱 맞춰 보시고 그 다음에 스윙. 그래서 자꾸 눈에 내가 라인이 내가 이 정도 왼쪽을 보고 서야지 타겟을 보고 있구나 라는 거를 계속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실외 연습장 가시면은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에이밍을 잘못 쓰는 이유가 시선으로 타겟을 계속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몸의 전체적인 정렬이 타겟을 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에이밍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상의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부터 타겟까지 이어지는 선, 두 번째는 내 신체 정렬이 바라보는 선이죠. 이 두 가지 선이 마치 기찻길처럼 타겟까지 계속 평행을 이룬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그것이 올바른 에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연습하실 때 김혜린 프로가 알려준 것처럼 얼라이먼트 스틱으로 항상 가상의 선을 설정해두고 연습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올바른 에이밍을 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에이밍을 잘 섰는데도 샷의 방향성이 흔들린다면 이제 스윙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요. 스윙에서 어떤 부분에 신경 쓰면 방향성에 좋은지 알아보시죠. 백스윙 쪽에서 신경을 쓰는 거는 저는 기본적인 걸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올라가실 때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거나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다운스윙에서도 내려올 때 궤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옆에 하프 선상까지를 좀 이렇게 똑바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걸 전 가장 많이 신경을 써서 오른 발끝까지 똑바로 빼기, 저는 이게 백스윙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인 것 같고요. 헤드의 끝이 이렇게 오른 발끝까지 똑바로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헤드 뒤에다 공을 하나 더 두시고 밀면서 올라가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는 연습 방법 중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꼭 시합날 아침마다 이거를 해요. 그래서 이걸 하고 안 하고의 시합날 샷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공이랑 이렇게 헤드 바로 뒷면에 헤드에 딱 붙어서 뒤에 있는 공을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공과 공 사이에 헤드를 두고 이 헤드 뒤에 있는 공을 쭉 밀면서 올리시면 되는데 바로 이렇게 밀면서 올리시면은 백스윙 궤도가 조금 더 똑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운스윙까지 같이 자연스럽게 좀 일정하게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서 방향성이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네, 김민선 프로는 방향성을 위해 백스윙, 그 중에서도 테이크어웨이를 똑바로 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스윙이 이상하게 올라가면 다운스윙에서 스윙 궤도가 올바른 길로 내려오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테이크어웨이 때 헤드가 오른발을 지날 때까지는 손목이나 다른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몸의 회전으로만 똑바로 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을 뒤에 놓고 뒤로 밀면서 백스윙을 하는 연습을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이 연습은 LPGA의 넬리 코다 선수도 많이 하는 연습으로 알려져 있죠. 연습장에서 하실 때는 뒤에 공이 굴러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 클럽을 하나 두시고 연습하시면 안전하게 연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앞뒤 편차와 좌우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더해 실제 코스에 나갔을 때 온그린을 잘하기 위해서 더 디테일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핀 위치에 따른 공략인데요. 김민선 프로는 핀 위치에 따라 탄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죠. 앞핀, 뒷핀에 좀 많이 차이를 받을 것 같아요. 이제 뒷핀인 경우에는 뒤로 넘어가게 되면 어프로치가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타이트한 클럽을 잡고 약간 오른발에 두고 치면은 좀 낮게 가면 아무래도 런이 조금 더 많아지니까 캐리를 좀 짧게 떨어뜨려서 좀 많이 굴리고, 또 앞핀 경우에는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공을 살짝 왼발에 두고 여유 있는 클럽으로 높은 탄도를 치게 되면은
좀 더 공략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손의 위치는 일정해야 돼요. 어느 위치에 두든. 저는 왼쪽 허벅지 앞쪽으로 다 거의 통일을 시키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기본이라고 치면은 오른쪽 발 쪽으로 가면은 조금 더 헤드가 닫히겠고, 그리고 또 왼쪽으로 가면 헤드가 좀 더 열리니까 이런 걸로 좀 탄도를 조절하시는 게 가장 쉽고 좀 편하게 조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뒷핀일 때는 타이트한 클럽을 잡고 탄도를 낮게 해 런이 많이 발생하게 하고, 앞핀일 경우는 하나 여유 있는 클럽을 잡고 탄도를 높여 공을 바로 세우는 전략을 가지면 좋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탄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공위치로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탄도를 낮추고 싶을 때는 공을 평소보다 오른발 쪽에 가깝게 두고, 탄도를 높이고 싶을 때는 공을 왼발 쪽에 두면 된다고 하죠. 이때 중요한 게 어드레스 때의 손위치입니다. 그립을 잡고 있는 손은 항상 왼쪽 허벅지 앞에 고정해야 한다고 하죠. 이렇게 손이 고정되어 있어야 공이 오른발 쪽으로 갈수록 로프트 각은 작아지고, 왼발 쪽으로 갈수록 로프트 각이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탄도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제 그린을 공략하실 때 핀의 위치도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지금보다 그린 적중률을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롱아이언은 분명히 7번보다 멀리 나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7번 아이언을 쳐도 140m, 5번을 쳐도 140, 4번을 쳐도 또 140m가 나가 스트레스 받은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렇게 롱아이언과 미드아이언의 거리 차이가 없다면 150m에서 200m 사이의 거리를 공략하기 위한 클럽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유틸 또는 우드를 잡고 스윙의 크기로 거리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정확한 거리 컨트롤이 어렵고 실수할 확률도 높아지죠.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고 나시면 그동안 롱아이언이나 미드아이언의 거리 차이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와 롱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롱아이언을 미드아이언보다 확실한 거리 차이가 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얼마 전 PGA 무대 진출에 성공한 불곰 이승택 프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런 롱아이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스피드가 좀 나야 좀 공이 더 잘 뜨고, 그리고 아이언도 좀 편하게 칠 수 있는데요. 5번 아이언이니까 어려우니까 잔디에 잡고 막 무서워서 이렇게 힘 안 주고 치다가 갑자기 풀싹 해버리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렇게 각도가 낮은 아이언들은 더 주저없이 더 스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채는 잔디를 엄청 깊게를 파려고 해도 절대 깊게 파이는 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채는 주저없이 나가줘야만 이제 공을 조금 더 정확히 맞추기 편한 채예요. 네, 롱아이언에 맞는 거리를 보내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클럽 스피드입니다. 롱아이언은 로프트가 세워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탄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타에 맞추더라도 클럽 스피드가 느리다면 볼 스피드는 느려지고 낮은 탄도로 얼마 못 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드아이언과 거리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클럽 스피드가 36m/s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 5번 아이언을 170m 이상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분명 정타에 맞추는 것 같은데도 거리가 미드아이언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클럽 스피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의 클럽 스피드가 36m/s보다 낮다면 일단 클럽 스피드를 올리는 데 집중하셔야 하고, 36m/s보다 높은데도 제대로 된 거리가 나가지 않는 분들은 정타에 맞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여기서 클럽 스피드 36m/s는 너무 어려운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골퍼들도 충분히 36m/s 이상의 클럽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힘이 부족해서 클럽 스피드가 느린 것이 아닌 비효율적인 스윙으로 클럽 스피드가 느린 경우가 많죠. 그런 분들은 이 연습을 하면 클럽 스피드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스텝 스윙 말씀드린 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동작을 했을 때 되게 헤드 무게도 되게 잘 느껴지고, 또 나만의 템포를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도 그런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제 다운스윙을 하면서도 이 체중이 너무 과하게 왼쪽으로 오는 것도 안 좋지만 또 반대로 뒤집어지는 것도 안 좋거든요. 이 중간점을 찾으려고 이 스텝 스윙 같은 느낌으로 좀 좌우의 움직임을 주면서 좀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어드레스 때 발을 모았다가 공을 우측에 놓고 백스윙 하면서 오른발을 보내면서 이런 식으로 치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연습을 조금 하다 보면 처음에는 공이 안 맞아요. 왜냐면 내 버릇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배치기를 하시는 분들이나 타이밍이 엄청 빨라서 급한 분들이나 정말 익숙하지 않아서 미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스텝 스윙을 계속 하면서 일정하게 치다 보면 내가 어느 타이밍에 공을 맞춰야 되는구나, 어느 타이밍에 이 체중 이동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텝 스윙 연습이었습니다. 많은 골퍼분들이 충분한 근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럽 스피드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스윙의 시퀀스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힘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 스텝 스윙은 하체 리드, 상체 회전, 팔의 릴리즈로 이어지는 올바른 스윙 순서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데 효과적인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통해 정확한 타이밍에 헤드를 던지는 감각을 느끼게 되신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도 지금보다 더 큰 클럽 스피드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클럽 스피드는 충분한데 롱아이언 거리가 짧은 분들은 정타에 잘 맞추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특히 롱아이언은 숏아이언이나 미드아이언에 비해 헤드가 비교적 작고 가볍기 때문에 조금만 정타에 벗어나도 거리 손실이 크게 나타나죠. 그렇다면 롱아이언에서 정타를 맞추기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승택 프로는 롱아이언 정타를 위해 이 느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마추어 분들이 공을 정말 잘 치시는 분들도 롱아이언 공포증이 있을 만큼 롱아이언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선수들도 제일 많이 미스를 하는 게 롱아이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롱아이언은 스윗스팟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롱아이언은 굉장히 이 솔이라고 하는 부분이 얇고, 그리고 각도가 많이 서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크도 나고 탑볼도 쉽게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채가 좀 더 바닥에서 움직여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채가 이렇게 아이언 중에서는 길고 그리고 각도가 서 있다 보니까 무서워서 채가 높게 다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또 길게 바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걸 저 추천을 해요. 똑같은 아이언이지만은 찍어 치는 게 아닌 오히려 쓸어 치는 느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7번 아이언이나 뭐 피칭 웨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밸런스가 밑에 있고 그리고 찍어야만 공이 많이 뜨고 하는데요. 이런 5번 아이언 아니면 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찍어 쳤을 때 오히려 조금 더 미스샷이 더 많이 나는 채들이에요. 밸런스가 조금 더 이렇게 스윗 스팟이 좀 더 위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7번 아이언과 롱 아이언의 길이 차이는 지금 이 정도가 날 정도로 길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를 같이 스윙을 해버리면 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높아진 와중에서 이 각도가 작은 아이언을 맞추려고 하면 너무나 미스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채는 조금 더 넓게 다니는 거를 추천할게요. 그 선수들도 많이 그렇게 연습을 하고요. 네, 롱아이언 정타를 위해 이승택 프로는 찍어 친다는 이미지보다는 쓸어 치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임팩트 구간에서 헤드가 낮고 길게 지나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바닥에서 치는 클럽이기 때문에 헤드가 다운블로우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그 각이 완만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롱아이언은 전체적인 스윙 웨이트를 맞추기 위해 헤드가 비교적 작고 가볍게 설계되어 있고 로프트도 세워져 있기 때문에 헤드가 가파르게 들어오면 헤드가 땅에 잡히며 퍽샷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스윙 궤도가 가팔라지는 이유는 이승택 프로의 말처럼 7번 아이언 스윙 궤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롱아이언을 칠 때 본인도 모르게 7번 아이언 스윙처럼 작은 스윙 궤도가 나오다 보니 백스윙 때도 클럽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도 빨리 들어버리는 것이죠. 롱아이언이어서 억지로 스윙 궤도를 완만하게 만든다기보다는 각 클럽 길이에 맞는 스윙 궤도가 나와야 하는 것인데요. 각 클럽에 맞는 스윙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꼭 신경 써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7번 아이언은 뭐 중앙 기준이라 하면은 롱 아이언은 조금 더 왼쪽에서 이렇게 스타트를 많이 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중앙에서 할 때나 왼쪽에서 할 때나 테이크백이 똑같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조금 더 높아져 버리면은 헤드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7번 아이언 칠 때나 롱아이언 칠 때는 조금 더 다르다. 저는 오히려 그럴 때는 테이크백을 조금 더 길게 가주는 것들을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조금 더 낮게 움직이고 낮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맞출 때 탑볼이나 날 때 대부분 헤드가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무서워서 여기서 높아지면서 내려치다 보니까 뒷땅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이크백을 할 때도 조금 더 넓게 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맞출 때도 조금 더 낮게 움직여서 맞추면 오히려 롱아이언은 좀 다루기가 쉽다고 생각을 해요. 네, 스윙의 첫 시작이 되는 테이크어웨이를 잘하는 게 각 클럽에 맞는 스윙 궤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테이크어웨이부터 완만하게 나가야 전체 스윙 궤도가 자연스럽게 완만해질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낮고 길게 빼는 것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닌 테이크어웨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인데요. 그 기준은 바로 클럽을 잡고 있는 양손이 오른발을 지날 때까지는 코킹을 하지 않고 상체 회전으로 그대로 클럽을 뒤로 빼주는 것입니다. 클럽이 길어질수록 어드레스 때 스탠스는 조금씩 넓어지고 공이 치는 왼발 쪽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앞서 말한 기준을 가지고 테이크어웨이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클럽이 길어질수록 테이크어웨이는 낮고 길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의식하며 테이크어웨이 신경 쓰신다면 롱아이언 정타를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드가 가파르게 들어오는 것 말고도 이승택 프로는 롱아이언 정타를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척추각은 조금 더 백스윙 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무너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올리고 나서 척추각이 무너져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뭐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들 이렇게 많이 무너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어드레스를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내리고 조금 더 엉덩이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아 올리면은 척추가 이렇게 많이 쓰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말아 올렸을 때 척추가 잘 유지되는 편이에요. 네, 스윙 중 척추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롱아이언 정타를 방해하는 요인인데요. 보통 배치기 동작이 나오며 상체가 일찍 일어서게 되고 탑볼을 때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승택 프로는 척추각을 유지하는 팁으로 어드레스 때 엉덩이를 조금 말아넣는 느낌을 가진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팁과 함께 척추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습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저는 뒷땅 탑볼이 일단은 급하게 궁금하니까 치기 전에 나가버리면 탑볼이나 뒷땅 컨택이 많이 안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척추 각만 유지를 잘 해주면 그 미스는 좀 덜 나올 것 같아요. 배치기도 저는 약간 숙여서 치는 느낌으로 하다 보면 배치기는 안 나오는데 계속 약간 위로 들리니까 다 이렇게 들리면서 상체가 올라가니까 배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백스윙 들었으면 저 대각선 뒤쪽으로 이렇게 골반을 회전시켜 주신다고 생각하고 하면 덜 나을 것 같아요. 약간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상체 나가거나 이런 거 많으니까 그냥 집에서 어딘가에 이렇게 뭐 탁자 잡아도 되고 잡고 이 왼손 밑으로 오른손이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연습을 하면 상체가 안 나가고 뒤에서 약간 던지는 느낌을 좀 잘 느낄 수 있어서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네, 왼손으로 클럽을 짚은 상태에서 척추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오른손이 몸 아래로 지나가는 연습이었습니다. 이 연습이 간단해 보이지만 척추각을 유지하는 스윙이 어떤 느낌인지 몸으로 인지하기 굉장히 좋은 연습인데요. 이 연습을 하실 때 박소희 프로의 말처럼 다운스윙 초반에 왼 골반을 뒤쪽으로 빼준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척추각 유지에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서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습이니 시간 날 때마다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롱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 중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롱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상 시간과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아마추어 분들한테 이렇게 더 좋은 연습법을 알려드려야 되지만은 이런 롱아이언이나 조금 더 어려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연습량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사실상 롱아이언은 연습량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롱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연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롱아이언을 잘 치고 싶어 하지만 정작 연습장에서는 드라이버나 7번 아이언만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운동이라는 것은 정직해서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실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분명 7번 아이언을 연습하는 만큼 롱아이언에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실전에서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롱아이언을 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아주 진짜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러프에 이렇게 빠졌을 때 거리는 너무 많이 남았고 이걸 롱아이언을 쳐야만 공이 날아갈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을 땐 선수들도 그럴 때는 롱아이언을 잘 안 잡아요.
일반 페어웨이에서도 롱아이언을 치기가 너무 어려운데 과연 그 깊은 러프에서도 롱아이언을 맞추기에는 정말 너무 어렵고 운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러프에 깊게 잠기고 이렇게 멀리 거리가 남았을 때는 오히려 이런 하이브리드 고구마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채는 이제 러프에서나 아무래도 공을 띄우기가 조금 더 편한 채다 보니까 이런 롱아이언보다는 저는 고구마를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실전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긴 러프에 공이 빠졌을 때는 롱아이언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롱아이언은 헤드가 작고 가벼우면서 솔은 얇기 때문에 풀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잡힐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승택 프로는 이런 상황일 때 하이브리드 클럽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롱아이언이 하이브리드보다 더 정교한 샷메이킹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긴 러프와 같은 트러블 상황에서는 우선 탈출의 목적을 두고 하이브리드 클럽을 사용하는 게 스코어를 줄이기 위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되죠. 마지막으로 그래도 롱아이언은 너무 어려워서 다른 대체 클럽을 찾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혹시 롱아이언의 대체제로 드라이빙 아이언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승택 프로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드라이빙 아이언은 아무래도 말 그대로 이제 드라이버를 대체하는 아이언이다 보니까 뭐 티샷 전용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아이언이고요. 선수들이 드라이빙 아이언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멀리 있는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가까이 페어웨이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싱글 플레이어나 공을 너무 잘 치시는 아마추어 분들도 가끔 이렇게 드라이빙 아이언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티샷 이외의 페어웨이에서는 드라이빙 아이언을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도 드라이빙 아이언은 티샷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경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페어웨이에서 사용하는 거는 저는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사실상 아마추어 분들도 그렇고 프로들도 그렇고 이런 사실 뭐 롱아이언도 어려운데 드라이빙 아이언은 그것보다 각도가 더 세워져 있는 클럽이거든요. 그거를 과연 잘 맞춰서 컨트롤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다? 그런 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승택 프로는 롱아이언의 대체로 드라이빙 아이언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드라이빙 아이언이 롱아이언보다 로프트가 더 세워져 있고 같은 로프트라고 했을 때는 드라이빙 아이언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정타를 맞추기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개인의 느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분들은 드라이빙 아이언 헤드의 솔 부분이 두꺼워 마음의 안정감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접 쳐보시고 비교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내용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유명 골프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